아, 안녕하세요. 코어 웹팀의 티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세션은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서 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 개발자의 진짜 역량이 드러난다. 라는 글을 읽고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먼저 세션 듣기 전에 이게 직접 손을 드신 필요는 없고 그냥 들으시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한번 세 가지 던져볼게요. AI 덕분에 코드는 빨리 뽑히는데 리뷰가 오히려 병목이 된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코드레빗 코멘트를 그대로 클로드에게 넣고 돌아온 수정사항을 아무 생각 없이 PR에 반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또 클로드한테 이 PR 리뷰해줘 한 다음에 발견된 내용을 그대로 코멘트 달아달라고 하신 적은요? 저는 이 세션에서 AI로 리뷰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로 삼고 싶진 않고요. 저는 오히려 AI를 통해서 리뷰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세션을 끝나고 내가 리뷰하는 시간 자체를 의미 있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 저 올라와가지고 다들 보셨을 텐데, 아마존에서 AI 에이전트가 짠 코드로 인해서 장애를 겪으면서 그 시니어 엔지니어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프로세스가 변경된 걸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AI가 짠 코드라도 결국 지금까지는 책임을 지는 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역할이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판단하고 승인하는 사람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뷰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코드 리뷰는 단순히 버그를 잡는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동시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이 설계로 잘 구현됐는지, 그리고 그 설계가 구현까지 잘 이루어졌는지를 역방향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또 이 추상화가 지금 이 도메인에 적절한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 코드를 고치면 유지 보수가 쉬울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돌려볼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드는 지점을 이제 언어로 남기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저희는 이제 맥락을 이해한다거나 추상화 감각을 좀 기를 수 있고, 장기 변경 비용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이제 암묵지를 언어화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AI 시대에 개발자에게 남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AI에게 리뷰를 넘기게 된다면 AI가 보통 코드 리뷰를 할 때 보통 AI는 이 팀이 왜 이 구조를 선택했는지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리고 이 팀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은 보통 저희 머릿속에 있고 저희 메신저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다 보니까. 그래서 AI 리뷰는 그 단순히 코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지 리뷰의 판단력 자체를 키워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산도 안 그래도 AI를 통해서 되게 빠르게 해주는데 리뷰마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AI에게 넘기게 되면은 저는 개발자가 실제로 성장하는 지점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매 PR마다 반복되는 구조화된 훈련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리뷰를 의도적으로 임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는지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 코어 웹팀에서는 실험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굿 PR을 보는 PR 품평회라는 CT입니다. 목표는 간단해요. PR 리뷰를 활발하게 잘 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어, 제가 저희 레포지토리에 굿 PR이라는 라벨을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 이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이 PR 리뷰에 참여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 PR 구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단 다음에 매주 1회 같이 볼 PR을 선정해서 품평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PR을 추천한 사람의 추천사를 듣고 작업자가 맥락을 공유한 뒤에 다 같이 PR을 열어보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구 PR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이렇게 한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잘 드러난 PR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서로의 의사결정 근거가 잘 드러난 경우 코드에 대한 장단점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 잡고 있고요. 기준을 잡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보가 다뤄진 PR인데요.
저희가 보통 PR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 정보가 맞는지 찾아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PR 그 코멘트로 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PR을 같이 보고 있고 또 컨벤션 토론이 오간 PR도 같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벤션이란 딱딱하게 딱 정의된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진 않고 그때그때 이제 흐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오간 경우라면 팀 전체에 공유해서 같이 의견 교환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버그로 인해 리버트된 PR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버그를 놓쳤을까? 어떤 패턴이 버그를 유발했는가를 보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피처나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 핵심 PR입니다. 이걸 통해서 팀 전체가 맥락을 공유하고 같이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2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저희 모달에서 일본어가 줄바꿈 되지 않아서 이제 삐져나오는 그런 이슈를 해결하는 PR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작업하는 코드를 딱 봤을 때 이런 CSS 선택자를 통해서 작업을 했어요. 물론 잘 동작했고요. 근데 이걸 리뷰하다가 뭔가 안 예쁘게 생겼어요. 일본어 줄방구 깨지는 걸 바꾸는데 HTML 언어 셀렉터를 써야 된다고? 이거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고, 저는 여기서 좀 멈추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왜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을까를 언어로 이제 좀 더 같이 다듬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직접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암묵적 의존성이 들어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선택자 자체에는 HTML 태그에는 계정 언어가 들어가고 바디에는 브라우저 언어가 들어간다라는 구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처럼 이게 왜 여기서 이게 써야 되지? 좀 더 간단한 선택자는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 언어 설정 방식을 바꾸면은 이게 그냥 의미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HTML이랑 바디 태그에 서로 다른 언어가 설정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였는데 그냥 그걸 전제로 한 해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트리키한 부분들이 이런 3가지의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문장으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데에서 멈추지 않고 뭐가 이상한지를 말로 만든 것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코드 리뷰로서 하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리버트 되었던 버그 때문에 리버트 됐던 PR을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이제 배포 방식을 좀 바꾼 작업이 있었는데 웹데스크에서 갑자기 그 작업이 나간 이후에 메모리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관찰됐고 이게 사용자 급증이면 이렇게 팍 치솟아야 됐는데 이게 천천히 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사용자 급증이라기보다는 메모리 누수했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최근에 작업했던 거 이제 살펴보면서 그 코드를 집중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버 코드에서 뭔가 응답이 왔을 때 리스폰스에서 그 에러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에러 처리를 하는데 리스폰스 바디를 소비하지 않고 그냥 에러 처리만 하고 넘겼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리스폰스 바디를 소비하지 않는 한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구조로 그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코드를 봤을 때는 문제 없이 에러 처리 잘하고 있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구현 디테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시 실패 시에 리스폰스 바디를 소비하지 않고 에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바디를 소비하지 않으면 커넥션이 계속 유지되고 이게 누적되면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리버트한 PR을 다시 점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걸 PR 품평회에서 같이 봄으로써 혼자만의 지식으로 두지 않고 팀 전체에 공유하여 팀의 지식으로 쌓는 것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실 이 리뷰 과정에서 코드레빗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좀 지향하고자 했던 부분은 내가 의미 없이 AI에게 리뷰 흐름을 전체 맡기는 걸 좀 지향하자고 하는 거지 이 리뷰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좀 더 다른 대안들이 뭔지 좀 더 디테일한 구현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버트 PR을 보는 이유는 버그 자체를 그냥 버그가 있었어요 하고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패턴이 위험한지를 보고 다음에 이런 코드를 봤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CT를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문화를 처음 만들기 위해 좀 주도적으로 지금 문화를 만들기 위해 CT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면은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무나 가끔씩 리뷰를 보고 싶다면 이 라벨이 달린 PR을 찾아보고 그리고 리뷰어도 이런 걸 의식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코멘트를 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냥 저희 채널톡 업무 프로세스에 녹아 있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션의 주제를 스몰톡 빅 리절트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드 리뷰야말로 스몰톡 빅 리절트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PR 하나 보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꼼꼼히 보다 보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한 시간 쏟은 시간에 비해서 그걸 통해 막아내는 버그나 기술 부채 그리고 이제 제가 학습할 수 있는 설계 감각은 그 몇 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 세션을 다들 듣고 나서 다음 PR을 리뷰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리뷰를 의미 있게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저의 짧은 세션이었고요. 제가 말미에 그, 뭐지?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블로그 글을 같이 첨부해 두었어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